안녕하십니까. 은세교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95강은 은퇴 후 창업자나 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6강원칙에 대한 개념과 이거와 비교해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분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뜨고 있어가지고 여러 분석가들이 방탄소년단에서 왜 이게 이렇게 한국말로 된 거를 떼창을 전 세계가 할까에 대해서 많이들 말하고 있어서 저도 여기저기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고요. 특히 우리 안세기 법인도 사실은 제가 어떤 업무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계사들이나 직원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다른 데서 은퇴하고 나서 아니 다른 데서 중도퇴직하고 나서 와서 여기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그거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죠. 어떻게 하면 될지, 아니면 이분이 성공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성공할 요소가 부족하면은 성공할 요소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 간의 협업이나 기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그분들이 부드럽게 이 시장에서 안착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업자들, 또 은퇴한 창업자, 퇴직 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어떤 덕목에 대한 6강원칙적 개념, 또 BTS, 방탄소년단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성공을 이룰까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대비해 분석해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좀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은퇴 창업자들이 이제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 창업에 대해서 얼마나 특성 있고 자질이 있느냐. 특히 자질은 대부분 편하게 어디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 대기업 공기업 같은 데 취업해서 하는 걸 원하겠지만 그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요새 입사 비리니 면접 비리니 이런 것도 있는 거가 있는데 그런 좀 치사한 짓을 떠나서 당당하게 하려면 스스로 창업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나의 창업 자질로서 열망감이 있느냐, 절박함이 있느냐, 나의 기술과 마케팅, 필수한 어떤 정보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해야 할 어떤 상황, 내가 특별히 자질이 있냐, 이건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럼 처해 있으면 시도를 해야 되겠죠. 시도를 할 때 무리하게 시도를 안 된다. 어떤 것은 목적을 알아야 한다. Why? 내가 왜 내가 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없어? 해도 별로 이렇게 나를 반겨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땐 창업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럴 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 있느냐, 차별화 능력을 줄 수 있느냐, 아니 내가 이 창업 이념을 통해서 과연 사회에 어떤 봉사와 기여를 할 것이냐, 새로운 사회 기여를 찾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그럼 이렇게 목적과 이념을 한번 말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하게 돼요. 창업 업종을 선택해야 되죠. 내가 선호하거나 나의 흥미, 취미 분야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취미, 흥미 분야만으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다가 자기 취미만 하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맞는 건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제품만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취미를 하되 소비자가 절실하게 원하고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특성 가능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 직장에서 알던 분야를 하는 것이다. 경쟁자의 취약점이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 안세에 들어오신 대부분의 그 회계 경영 실무자들, 이런 오퍼레이터들도 전부 다 이제 이런 기존 직장에서 알던 분야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제 이 수직계 대열안의 명령 조직에서 이제 자율적 인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명령으로 일을 할 때는 사실 그냥 간신이라고 그냥 일하는 척이다 하고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경쟁자의 취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언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애초 부모 지원하에 처음부터 창업할 것이니까 부모가 이제 어느 정도 창업자금 지원을 해주는 건데 주회튼의 제한법에는 30억까지에 대해서 2.5억을 뺀 나머지 5억을 뺀 나머지 10%만 하니까 이 30억을 지원해 받더라도 2억 5천만 증여세를 내면 창업자금을 30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10년 정도 이제 일반 직장에 근무 후 연간 업종에 창업을 하는 것이 있고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낮에는 취업하고 밤에는 온라인 이런 여러 가지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또 자기가 그걸 배달하고 또 요새 배달은 요새 이제 수십 만원 배달 회사가 있어 가지고 언제 콜만 하면 다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알아보면 한다. 또 유행이나 소비자 취향이 변화하는 민감한 시점을 잘 골라라 그런 얘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후원자를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만들어내는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자기가 어떤 개업 독립을 하려도 자기를 도와줄 만한 어떤 후원 협력자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이게 없을 때 하면 굉장히 고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또한 계속 시기를 타를 때도 시운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할 때 신인사 대천명 할 때 운도 따르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운칠기산이라는 게 노력을 해야 일단 시도를 해야 운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장소의 개념, 어디엔가 할 때는 인적자원 모집이 쉬운 곳, 또 물류가 쉬운 곳 이런 곳을 택해야 되시고 소비자 방문이 쉬운 곳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배달 유통 시스템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아주 뒤에 가성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정비가 적은 뒷골목 이면도로에 창업하는 것도 괜찮다. 저희 안세경 본사도 뭐 종로나 강남같이 시내 중심가가 아니고 여기 영등포로 공군회관 있는데 여의도 근처에 있지만 여의도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뭐 조금 나쁘지만 그래도 웬만한 1호선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면도로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우리 들어오는 분들한테도 고정비가 작으니까 부담도 작게 해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대방도 부담이 적으니까 좋고 저도 비용 나가는 게 적어서 그것이 조금의 차익을 가지고도 회사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우리 안세경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낮은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창업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모든 게 아니고 앞에서 말한 5와 6화 원칙이 마지막이 하우인데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해야 되고 창업 경험 분야 기존 회사 가게 전부의 벤치마킹을 잘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알고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손익분기점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차별화된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내가 영업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 고객 관리에 있어서 한 발짝만 차이 나서 앞서가는 거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여러 발짝 앞장서면 고객이 자기를 따라오지를 못해서 결국은 많은 시간과 정력과 예산이 투입된 다음에도 고객이 아직도 교육이 안 돼서 그 제품을 소비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초기 단독 자금 능력으로 기반 자본을 확장해 다수의 벤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나중에 지분 양도나 프리미엄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안세경 법인도 바로 이제 한 발짝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수직 계열화 방식을 하는데 저희들은 수평 분화 방식을 통해서 자율권을 주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위험을 예방하고 또 문제의 쟁점만 알려주고 또 고객과의 갈등 문제만 해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권을 위임한 상태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해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얘기죠. 이와 같은 육하원칙적 방법을 현재 성공을 달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여러 분석과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은 그냥 세간에 알려진 거로는 정말 흑수저 출신이에요. 아주 가진 거 없고 정말 가난한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금수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은 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헝그리 정신 무장돼 있으니까 어떤 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하고 이런 프로듀싱을 한다는 것이죠. 왜? 청중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반응을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작사, 작곡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 리얼하게 소비자한테 진실성을 가까워가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현실성이 있는 것이죠. 리얼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은 이들은 뭐 왜냐? 조그만 조직에서 탄생이 됐어요. 방탄, BTS 이런 방시혁 씨가 묘한 그러니까 SM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작은 조직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조직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잖아요. 큰 조직은 다 모든 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큰 조직원 아니 큰 기차의 하나의 부품에 불과한데 작은 조직에서는 각자가 꼭두각시 부품이 아니고 복합적인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노래와 율동과 춤과 의상 이런 음악, 미술,
그 다음 스포츠 같은 것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것으로 이렇게 승부를 걸었다.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냐면 결국 율동, 스포츠 이 사람들을 보면 노래할 틈이 없을 정도로 뛰지 않았습니까? 노래는 이제 어떻게 립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여튼 노래의 어떤 그거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주 활발한 율동과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고 노래도 있고 작사 내용 자체가 되게 순수합니다. 이게 뭐 그냥 뭐 너무나 이렇게 원색적이거나 너무나 이제 선정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소구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 곡을 계속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복합 고객한테 이 여러 가지 고객을 제공해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나만 하면 이 완샷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샤이의 강남 스타일이 바로 하나의 완샷으로 끝난 이제 잘 됐지만 그래도 그게 이렇게 지속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언제냐 시기가 중요한데 뭐 태어나는 게 또 중요한 것이죠. 너무 어려울 때 태어나면 그 어려운 걸 해결하다가 이제 늙는 것인데 이분들은 K-팝이나 한류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이 무르익은 시점이고 또 한류식 음식과 한국어에 대한 열풍도 불고 있는 시점이고 또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뭐 한 곡이지만 인기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고 인지도가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한국 문화 특히 다른 여러 아이돌 팀도 이미 서구에서 계속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활동 중인데 그 중에서 이 강남 BTS가 차별화된 걸로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직도 다른 팀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장소의적 개념에서는 어떻게 했냐? 먼저 방탄소년단도 국내에서 먼저 인기가 기반을 다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이 통하고 한류에 대한 선호나 이 관심이 많은 동남아를 가보고서 이제 선풍을 일으키고 동남아 선풍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이제 중동이나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서 가장 자기 잘난척이 심한 미국으로 이제 나중에 건너가서 서서히 진격을 했다. 이게 갑자기 여기서 미국으로 진격했다. 그랬으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미국 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미국 애들은 이 미국 땅 내에 50개 주가 전 세계 50개 나라가 있는 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각 나라의 토질과 다 이 분위기가 다 다르고 플로리다주의 완전히 적도 같은 기후에서 저 위에 오디오 연안의 추운 지방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걔 나라에만 있어도 걔네들은 일생을 50개 주를 돌아도 70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네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네들은 이탈리아가 어디에 붙은지도 모른다. 프랑스 어디에 있어? 한참 뒤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주로 영어 쓰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는 모르는 게 미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이 미국을 가장 마지막으로 침략한 이런 방법이 또 유해했다. 그래서 이 영어나 이탈리아 스페인이나 프랑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떼창으로 따라 부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어 자체를 떼창으로 부르게 만들었으니 그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도 꽤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방법은 참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외부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젊음을 활용한 군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군대 문제가 얘기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연장해서 나중에 늙어서 군대 가게 하거나 아니면 면제해줘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7명이 화면과 무대를 가득 메우면서 율동방향이 커가지고 활발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즉 필사직생의 정신을 띠고 있다. 7명이 분열되지 않고 갈등이 없어요. 아주 맞습니다. 가와 만사성 모든 것이 화목할 때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 이분들도 화목하니까 성공이 있고 순수한 협조를 하고 있어요. 이탈자나 잘난 척해서 혼자 뛰는 사람이 없고 서로 겸손한 자제 분위기 겸양지덕이 있다 이런 얘기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 사회 수험이 뭡니까? 양보하는 겸양지덕이다 그런 얘기죠. 또 영어로 소개하는 한 명이 또 똑똑한 사람이 있고 BTS 스스로가 각종 SNS 스스로 홍보 광고 마케팅 수행한다. 스스로 실천한다.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인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솔선수범과 필사직생과 겸양지덕과 화합의 정신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게 스스로 하려고 한 노하우가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그런 노하우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한 행동 자체가 바로 이런 필사의 능력, 솔선무서운 자세, 스스로 한다, 계명지덕의 미도, 화합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좋은 정신을 이분들이 몸속에 헝그리 정신 속에서 수저 출신으로 몸에서 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의 창업적 개념하고 BTS의 성공적 개념을 대비해서 비교해 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잘 찍어서 정지화면을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세영 대표 박윤정 회계사였습니다.